예, 그럼 계속해서 시장 분석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만큼 네. 지난 상반기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네. 하반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유가 폭락, 그로 인한 주식시장 쇼크, 패닉 장세가 연출되면서 코스피는 1,500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통해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2,100선, 1,500선이 깨질 때만 해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지수대까지 어느새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올해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특히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동성과 정책의 힘, 여기에다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나라가 한국, 그 다음이 S&P 500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경제 셧다운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인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전체 주요국 중에서 유동성 그리고 정책의 힘이 가장 강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나라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충격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과 재정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가 회복 과정의 차별화를 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유동성과 정책의 힘은 하반기 지금까지도 물론 당연히 이어지긴 네. 하겠으나 약간 걱정인 건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좋게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와 네. 그러면 시장 더 갈 거야 이렇게 건너뛰어서 연결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고용지표 나오는 것과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일일 확진자가 네. 4만 명, 5만 명 넘는 거는 시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줄어드는 폭은 좀 정체돼 있는 네네.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나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자, 그러면 일단 3월 달에 패닉 장세가 연출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셧다운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버렸죠. 그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 지금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전 3월, 4월보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주들을 보면은 3월, 4월 달에는 잠잠했던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셧다운을 하느냐? 셧다운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 4월 달에 충격이 있었던 것은 셧다운을 하고 경제 상황을 멈췄기 때문이고,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를 따져보면은 경제활동은 이어가는데 경제활동 정상화 단계를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셧다운을 했던 스위치 오프 상태에서 스위치 온을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주별로 경제활동 정상화 단계가 더뎌진다면 미국 경기 회복 속도는 더뎌질 수 있고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쇼크,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 침체로 가는 흐름으로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언젠가는 수렴을 할 거잖아요. 지금의 기대감이나 그리고 증시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맞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한 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내주신 리포트에서도 그래서 어떤 증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좁혀지는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 수렴이 약간 위쪽에서 되느냐, 네, 맞습니다. 약간 밑쪽에서 되느냐인데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전체 GDP의 25% 정도가 통화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으로 풀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경제 쇼크에 비해서는 정책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요, 고용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단에서 정책, 그러니까 기간 조정 양상을 지금까지는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들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조정보다는 상단을 더 트라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실적이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세가 지금처럼 굉장히 서프라이즈 효과를 계속적으로 주기에는 좀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중간 단계로 넘어가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힘, 유동성의 힘은 굉장히 크지만 워낙 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좁혀지는 과정은 불가피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프라이즈한 모멘텀들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지기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미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네.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근데 뭐 약발이 먹힐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워낙 상반기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얼마나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들에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후반 보셨듯이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뭐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상승 탄력을 좀 제한적인 모습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서프라이즈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고 그리고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유입될 가능성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이런 영향들은 중국 쪽 호재가 유입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200을 넘어서 레벨업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추가로 염두에 두고 계신 변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언제쯤 정체될지 좀 멈출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각을 조금 길게 본다면은 뭐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 대선이 변수라고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대신증권에서 보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낮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은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이 변수는 좀 속도 조절, 좀 등락 과정에 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국 대선이나 아니면은 미중 갈등 고조도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 경기가 회복하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장기 추세적인 흐름들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커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정도의 변수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정책의 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뭐 유동성으로 지수 끌고 온 건 누구나 이제 다 인정할 네. 부분인데 다만 반대쪽에서 똑같은 이유로 걱정하는 게 유동성으로 올라왔으니 이게 빠지면 또 지수가 훅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로서는 되게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동성이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 M2 증가율이 20%를 넘고 있고 글로벌 M2 증가율,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빠진다. 저는 유동성이 더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겠죠. 증가세는 이어지겠지만 모멘텀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경기 흐름들이나 실적 흐름들이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침체고 굉장히 불안할 때 정책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필요한 것이지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리든 유동성을 수축하든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든 상관없이 더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핵심은
가장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 뭐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들이 아마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 뭐 3, 4분기부터 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쇼크를 기록했던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이 기저효과에 의한 모멘텀들이 강해진다는 그림들이 조금 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흐름만 아니라면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경기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사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켜진다면 물론 이 질문은 돗자리 깔아야 뭐 대답이 네. 나올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유동성의 중심에 여전히 개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게만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시가총액 탑 10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하루에 뭐 11%, 7% 뭐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때를 보시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서가 아니라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만 줄여도 대형주가 맞습니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 이유는 올해 한 해 내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30조 이상을 사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물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조금만 들어와도 시장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이 중심에 대형주가 있다는 측면, 특히 시가총액 탑 10 종목 안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업종들이 대표주들이 꽉 잡고 자리 잡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지수에 대한 방향성 지켜주면 개인일지라도 탄력에 대한 여부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다.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 수급 상황은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좀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업종군 혹은 종목군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금리 저물가 환경이 단기간에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성장주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올해 내년 2022년까지 실적 레벨이 꾸준히 올라가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은 역대급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2022년까지 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계속적으로 유지드리고 올해 초부터도 계속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자라 말씀드렸는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도주가 맞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중에 투자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인 5G 서버 데이터 투자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업종도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건은 2018년의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오랜만에 모신 김에 한 가지 더 혹시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삼성전자 실적 영업이익 대신증권에서도 7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낮아졌던 눈높이보다는 낫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망가지고 불안심이 클 때는 많은 전망의 가정이나 기본 전제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경제 지표들이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가정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과정들이 경제 지표 기업이 상향 조정 사이클로 진입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르는 시장은 오르는 시장대로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